집. 여보, 여보, 완전 대박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우리 인생 완전 폈다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한 달 내내 회사 수익이 잘 안 된다고 고민을 하더니 갑자기 인생이 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 대박 났어. 지금 여기저기서 주문세도 하고 있고 쇼핑몰에서 아까 연락 왔는데 우리 회사 제품 홈쇼핑에 내보내고 싶다 하더라. 근데 이렇게 연락 온 쇼핑몰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무려 5군데에서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 게다가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상품을 드라마 촬영할 때 쓰고 싶다고 하더라. PPL 그런 거 아니고 자기들이 돈 주고 쓰고 싶대. 완전 대박이지. 뭐? 이게 사실이야?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니까 말이야. 나도 안 믿겨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상품이 그래도 그동안 꽤 호평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데를 암암리에 쓰고만 있었던 거래. 근데 저번에 우리 회사랑 계약한 중견기업 있지? 거기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준 덕에 이렇게 된 거라네. 아무튼 당분간은 엄청 바빠지게 생겼어. 완전 대박이라고. 정말 잘 됐다. 당신 회사 차린 이후로 제일 행복해 보여.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내가 뭘 했어. 나 한다면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 언젠간 내 사업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찍 대박 날 줄 몰랐네. 이제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듣겠어. 그렇네. 앞으로 더 잘해봐. 아빠도 좋아하시겠다. 당신 사업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밀어주셨잖아. 하긴 그래. 나 사업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엄청 반대했잖아. 아버님이 그래도 한번 믿어보라고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알려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셔서 당신이 납득한 거지. 아무튼 아버님께도 이제야 볼 면목이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아빠도 사업해서 몇 번 집 날리고 빚 잔뜩 지고 그랬거든. 물론 지금은 이렇게 성공했지만 말이야. 솔직히 나는 그 생각나서 당신 사업하는 거 말리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보란 듯이 성공한 거 보면 아빠 말대로 당신도 사업가를 꼭 했어야 됐나 봐. 그럼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지. 아무튼 나 당분간 더 바빠져도 이해해.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알았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말고 건강 잃으면 사업이 대박나든 말든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럼. 영색이 와이프가 아니면 간호사인데 내가 건강을 잃겠어? 1시간 후 전화. 진아야, 전화 있었어? 아빠, 일하고 있었나 보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근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아니고, 김서방 드디어 해냈어. 글쎄, 올해 초에 출시한 상품이 대박나서 지금 쇼핑몰이고 방송국이고 상품 들여오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계약하자는 거래업체도 엄청 늘었대. 그래서 지금 이미 기회까지 걸렸다니까. 아빠가 그래도 남편 사업 시작할 때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감사 인사 전해드리려고 연락했지. 그랬어? 잘 됐네. 어쩐지 이번에 출시한 상품 기운이 좋더라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다행이야. 그니까 말이야. 어쩜 사람 일이 이렇게 한 번에 풀릴 수가 있는 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 접어야 되나 깜깜했는데. 원래 사업이 그런 거야. 잘 될 때 엄청 잘 되고 잘 안 될 땐 한없이 안 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자리 잡을 수는 있지. 한번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오래 가니까. 그래도 긴장도 주지 말라고 그래. 이럴 때 실수하면 그게 돌아오니까. 그럴게. 고마워 아빠. 언제 식사 한번 하자. 그래 우리 사위 이렇게 성공했는데 축하주라도 해야지. 근데 김서방은 옆에 없어? 이왕이면 목소리 듣고 싶은데. 잠깐 집에 들렀다가 바로 나갔어. 주문이 갑자기 많아져서 일을 더 해야 되나 봐. 하긴 한창 바쁠 때지. 그럼 좀 시간 여유 될 때 만나자고. 지금은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니까 내가 만나잔 말은 아직 하지 말고. 그럴게.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그래. 한 달 후 카페. 기집애 너무 부럽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으로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던데 어쩜 이렇게 대박이 났어? 물론 네 남편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운도 정말 좋았나 봐. 홈쇼핑이고 드라마고 안 나오는 데가 없던데? 특히 이번에 대박난 드라마 있잖아. 거기서 네 남편 상품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해외에서도 주문을 엄청 한다고 하던데 돈이 다 얼마야? 운때가 좋긴 했지. 나도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 근데 좋은 일 겪는 사람 치고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친구끼리 못할 말이 뭐가 있냐? 사실 남편이 요즘 외박이 잦아. 일 때문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어딘가 눈치가 이상해서. 외박이 잦다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외박 잦을 일이 뭐가 있지? 멀리 출장이라도 나가는 게 아닌 이상? 그니까 말이야. 말로는 사무실에서 자고 오는 거라고 하는데 저번에 휴대폰 통화가 안 돼서 사무실에 전화한 적이 있거든? 그때 직원이 자기 야근 중인데 사장님은 이미 퇴근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몇 분 뒤에 남편이랑 통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서. 그래서 양복 주머니도 뒤져보고 가방도 살펴봤는데 뭐가 나오는 게 없더라고. 그래, 그건 좀 수상하긴 하다. 혹시 휴대폰은 봤어? 휴대폰도 보고 싶었는데 잠금 장치가 돼 있더라고. 원래는 그런 거 귀찮다고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더 수상한데. 나 그런 거 전문으로 풀어주는 업체 하나 아는데 한번 소개해줄까? 남편 휴대폰을 뒤지자고?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잖아. 뒤져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의심 풀리는 거고 혹여나 뭐라도 나오면 너도 대비를 해야지. 야, 내가 업체 번호 알려줄게. 휴대폰에 어플만 설치하면 그쪽에서 카톡이나 문자 내용 순식간에 추출해서 파일에 옮겨 담아주더라고. 왜 나의 위자료 받고 이혼한 것도 이 업체 덕분이나 다름없어. 휴대폰 안 뒤졌으면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려서 내가 합의금 물어줄 수도 있었을걸. 바람 증거 극적으로 찾았다는 게 이 업체에 의뢰 맡겼단 얘기였구나. 아유, 근데 따지고 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요새 남편 태도도 이상하고 해서 의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긴 해. 그렇다면 더더욱 상황을 확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언제 이혼한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촉이 오면 무조건 그때 확인을 해야 돼. 나도 뭔가 촉이 느껴지는데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까 싶어서 자꾸 미뤘거든.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웬만한 바람 증거 다 없앴고. 그러니까 넌 빨리 알아봐. 괜히 한참 늦게 알아서 후회하지 말고. 알았어. 네 말도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집. 이제 들어와?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난 뭐 눕고 싶어서 늦어?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걸 어떡하란 거야? 피곤하게 또 잔소리 할래? 잔소리라니, 난 그냥 걱정돼서 그렇지. 일이 그렇게 많아?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 바빠 죽겠어. 요새 한숨도 못 자고 있거든. 하긴 뭐 너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겠니? 이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가정환경 얘기가 왜 나와? 내 가정환경이 어땠다고? 니네 아버지 사업 몇 번 차렸다가 망했다며. 그럼 백수 생활이나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몇 차례나 보냈던 거고 그럼 당연히 집에 한가롭게 배 깔고 누워있겠지. 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일이 많아서 집에 잘 못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억지를 부려도 그런 억지를 부려? 우리 아빠 사업 안 좋게 됐을 때도 그거 수습하느라 백방으로 돌아다녔어. 그렇게 하다가 성공하신 거고. 성공이라고 해봤자 중소기업에 불과하면서. 하긴 네 기준에서 봤을 땐 그게 성공이었겠다. 니네 아버지 평소엔 나한테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전화도 안 오더니 요새 들어 갑자기 전화 많이 하더라. 아빠 죽겠는데 얼마나 귀찮았는지 모르겠어. 아, 좀 네가 전화 좀 그만하라고 말 좀 해줘. 갑자기 무시하던 사위가 성공하니까 어떻게든 사이 만회해보려는 건 알겠지만 너무 노골적이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그래. 무시하긴커녕 맨날 너 응원해주려고 분명 잘 될 거라고 나한테 입이 닳도록 말했다고. 너 사업 초창기에 아빠가 도움도 많이 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그냥 착한 척 한 거지. 나한텐 좀 잘해보라고 얼마나 압박을 넣었는데 초창기에도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도와주기만 할 것이지 맨날 훈수 끼얹었잖아. 훈수도 좀 그럴듯한 걸 훈수둬야 귀를 기울이지. 얼토당토 않는 말만 짓거리기나 하고. 하긴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너 성장을 못하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갖고 있었냐고. 당신 잘된 거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기뻐한 게 아빠야. 그거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그래? 솔직히 당신 사업 잘 됐을 때 아빠한테 제일 먼저 감사 인사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먼저 전화 자체를 안 걸었다며? 내가 무슨 감사 인사를 드려. 다 내가 있는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거지 본성이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하다니까. 거지 본성?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뒹굴거리는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네. 나 예전에 나 아니거든. 옛날처럼 네 비위 살살 맞춰주고 네 아빠 눈치 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내 눈치 봐. 내 비위를 살핀다고. 그런 내가 집에서는 옛날 같은 취급을 받아야겠냐? 집에만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본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갑자기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뭐, 이혼?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요즘 들어 이상해진 거 알아? 이상해진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내 모습이야. 그리고 내 비위 맞춰야 될 사람은 너고. 어쨌든 나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잠이나 자. 나 안방 들어가서 잘 테니까 넌 그냥 소파에서 자던가 저기 서재에서 자던가 해. 나 잠잘 때 예민한 거 알지? 잠자는 게 유일한 휴식인데 방해하지 마라. 걸 비타민 각방 쓰자고 하네. 도저히 안 되겠어. 갑자기 저렇게 막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업체에 전화부터 해봐야겠다. 이틀 후 집. 어디 파일 좀 볼까? 이게 뭐야? 여자랑 찍은 사진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여잔 누구야? 대화 내용 보아하니 회사 비서인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사무실에서 잔 게 아니라 이 여자 오피스텔에서 잔 거네? 나한텐 그렇게 바쁘다고 해놓고 여자랑은 잘도 놀러 갔네. 기가 막혀서 정말. 이래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랑 아빠를 무시한 거야? 이 인간을 그냥. 아빠네? 그래도 아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아빠도 요새 일 많고 정신없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진아야. 지금 집이지? 아빠 지금 김서방이랑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이랑 집으로 오고 있다고? 글쎄, 회사 앞에서 마주쳤지 뭐야. 김서방 말로는 업무 미팅이 이쪽이었다고 하더라고. 다 끝났다길래 같이 저녁 한 끼 하고 싶어서 차 태우고 가는 중이다. 집에 뭐 먹을 거 있니? 아님, 너도 나올래? 같이 식당에서 먹자꾸나. 집에 먹을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 그러면 집 근처에 식당에서 보자. 내가 봐둔 식당이 하나 있긴 하거든. 이따 도착할 때쯤 전화할 테니까 그때 나오렴. 그럼 그때 보자. 알았어. 가뜩이나 심란한데 아빠랑 남편을 같이 보게 생겼네. 최대한 티내면 안 되는데 남편 얼굴 보자마자 화부터 낼 것 같은데 어쩌지? 아니야, 그래도 진정해야 돼. 괜히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무슨 알림이 이렇게 많이 왔어? 내가 아버지 간수 잘하라고 했지. 나 네 아버지랑 식사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 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다니까. 야, 바둑 안 보냐? 내가 왜 네 아버지랑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식사하자는 말도 별로 안 하더니 노인네가 자기 회사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빌붙으려고 하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어쩐지 그렇게 아빠한테 안부 인사도 드리기 싫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빠랑 식사 자리 마련했던 것부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해. 자기 성공했다고 바로 깔보네. 속물은 자기면서.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든 투자금 받으려고 맨날 아빠 회사 드나들면서 간식 사다 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성공하니까 아빠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지? 그래,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바람까지 피웠겠어. 그것도 자기 회사 비서랑. 괜히 아빠한테 이상한 소리 짓거릴 수 있으니까 얼른 가봐야지. 30분 후 식당. 이제야 우리 사위랑 이런 자리를 갖게 되네. 그동안 많이 바빴지? 여긴 내가 살 테니까 마음껏 먹어. 여기 참치회가 참 좋거든. 나 너도 많이 먹고 전부 다도 살이 빠진 것 같다. 다이어트라도 하는 거야? 다이어트는 무슨.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 보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네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저 몸뚱아리 보세요. 저게 어디 살 빠진 몸매요? 딱 봐도 굴러다니겠구먼. 아빠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뭘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 아버님, 근데 정말 이 회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같이 밥 먹자고 불러냈으니까. 정말이죠? 이래놓고 나보고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요. 아버님 회사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이런 비싼 밥 사줘서 거덜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제가 요즘 거래업자한테 이것저것 대접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요. 꼭 사정도 안 좋은데 고급 일식집이나 레스토랑 데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긴 그만큼 욕을 하더라고요. 받은 만큼 토해내라 이거죠. 아버님도 이래놓고 나중에 돈 빌려달라거나 뭐 사달라거나 그런 건 아닌가 해서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탁하셔도 저 들어줄 생각 없거든요. 진짜 이럴래? 내가 뭘. 혹시나 그런 부탁하러 오신 거면 일찌감치 기대 져버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런 거라면 제가 여기 살게요. 이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으니까. 부탁한 거 아니고 자네 뒤늦게라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내가 자리 마련한 걸세. 그러니 그런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자네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많이 대였나 보네.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걸 보면.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업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이상해질 때도 있지. 어쨌든 난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축하주 한잔 하자고. 야, 술잔 들어보게. 내가 술 따라줄게. 이게 뭐 하는 건가?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왜 아빠가 준 술잔을 던져? 노인네가 진짜 뭘 뜯어먹으려고 이러는 거야. 뜯어먹으려면 비싼 술을 주든가. 그 와중에 여유 없어서 소주 주문한 거 좀 봐. 이딴 저렴한 술 혼자 쳐 드세요. 난 양주 아니면 안 먹으니까. 자네 정말 왜 이러는 겐가?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우리 딸한테도 이렇게 하나? 그래서 내 딸이 요새 기운이 없어 보였던 거야? 그 와중에 또 자기 딸 편드네. 아저씨, 그렇게 귀한 딸이면 뭐예요? 당신한테나 귀하지 나한테는 하나도 안 귀하거든. TV에서 퍼즐이라 잠만 자는 애가 뭐가 귀하겠어. 그런 애 비위 맞춰봐야 뭐하고. 애초에 내가 밥 안 먹겠다고 했잖아. 막무가내로 끌고 와서는 고작 축하주 따라준다는 게 소주야. 진짜 집안 수준 딱 나오네, 씨. 으유, 내가 이런 집안을 성공한 사업가 집안이라고 좋다고 가진 머슴 노릇을 다 했으니 지나간 세월이 억울해 죽겠네. 아저씨, 보나마나 나 사업 성공한 거 핑계로 뭐라도 뜯어낼 수작인 모양인데 됐거든요. 그냥 꺼주세요. 꺼져. 자네 도저히 안 되겠구만. 성공 2번 했다가 아주 우리 딸 땅바닥 개미만도 못한 취급을 하겠어. 차라리 개미는 일이라도 하죠. 당신 딸은 아프다는 핑계를 지금 1년 동안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다고. 우울증도 아기를 낳고 걸렸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유산한 게 뭐 그리 잘한 일이라고 우울증까지 걸린대. 난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뭐야? 지금 나 때렸어? 내 몸이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내 뺨을 때려? 너 미쳤어? 미치긴 네가 미쳤지. 아빠,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가. 저딴 놈 상대해봤자 뭐해. 그래,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 가자. 그래, 가라, 가. 야, 바꿨으면 계산하고 가라. 거지들처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 인간이 끝까지. 됐다.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다.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참나,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나한테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뻔해, 씨. 1시간 후, 친정.
아빠 많이 놀랐지?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긴.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아유, 저 못된 놈 같으니라고 어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덕에 성공한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아주 원수로 갚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덕분에 성공했다니? 사실은 내가 거래업체들한테 일일이 저 자식 회사 물건 소개해 준 거야. 그중 친하게 지내는 거래업체가 자기 방송국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회사 물건이 협찬해주는 대신에 물건 방송에 나올 수 있게 한 거고, 사업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씩씩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몰래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꼴인지. 저렇게 돌변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실이야? 그럼 남편은 여태 아빠가 도와줘서 회사 대박난 것도 모르고 저렇게 설쳐댄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암암리의 상품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길래 주의 좀 해야겠다고 말해주려고 온 건데 이건 뭐 말을 해주긴커녕 오히려 혼쭐을 내야지. 그래서 말인데 진아야, 나 저런 놈이 네 옆에 있는 거 못 본다. 어차피 애도 없는데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안 그래도 이혼 맘먹고 있었어. 사실 남편 하는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서 업체 통해서 알아봤는데 거기 바람진 거가 다 있더라고. 회사 비서랑 바람나던데 맨날 나한텐 일하느라 사무실에서 쪼그려져서 허리 아프다고 그 난리치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 집에 거의 밥 먹듯이 드나들고.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것도 용서 못하겠는데 널 두고 바람을 폈다고? 이 망나니 같은 놈을 봤나? 절대 가만 안 둬. 너 당장 이혼해. 그러려고. 나도 아빠한테까지 저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앞으로 같이 살 자신이 없어. 그 시각 차 안. 뭐야, 오빠, 이 새 차는? 그새 차를 뽑았어? 차 산다는 얘기 없었잖아. 아직 산 건 아니고 일단 빌렸어. 이거 마음에 들면 이걸로 바꾸게. 정말? 이거 되게 비싸잖아. 좋게 몇 억은 할 텐데. 저번에 타고 다닌 차도 되게 좋았는데 차를 갑자기 왜 바꿔? 기분이 꿀꿀해서. 회사 끝나고 너랑 한강 드라이브라도 하려고 했는데 망할 노인네가 무작정 자기 딸이랑 밥이나 먹자고 끌고 가잖아. 밖에 사람도 있고 있어 거절도 못하고 따라갔는데 낌새가 보아하니까 콩고물이라도 받고 싶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럴 생각도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줬더니 이번엔 와이프가 지랄하는 거 있지. 아무튼 부녀 성격이 똑같이 지랄맞아갖군. 뭐야, 그 노인네? 별로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생색 오지게 부리네. 그니까 말이야. 별 가짜는 회사 운영한답시고 조언하는 것도 웃겼는데 이제는 내가 지보다 훨씬 잘 나가니까 어떻게든 비위 맞춰서 뭐라도 받고 싶은 눈치더라고. 내가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알거든. 이 인간이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접근한지 아니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지. 아무튼 뭐라고 좀 하니까 먼저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왔지. 다행히 바깥은 지부라고 같더라고.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낼 거면 술이라도 좋은 걸 사다 놓던가. 편의점에서 굴러다니는 소주 준비해선 축하주 받으러 하면 그게 사람 놀리는 거지 아니야. 진짜 너무했다. 오빠가 얼마나 고급 입맛인데 소주를 주냐? 그게 지들 형편인가 보지 뭐. 아무튼 그냥 나도 지긋지긋해서 같이 못 살겠다니까. 솔직히 내가 참을 필요도 없잖아. 그럼 오빠가 왜 참아? 오빠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오빤 나처럼 착하고 이쁘고 어린 여자 만나야 된다니까? 그니까 말이야. 웃긴 게 저번에 결혼정보업체에서 연락 왔다? 어떤 부잣집 딸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부탁 좀 해보라고 연락했대? 내가 미혼인 줄 알았나 봐. 그 여자 보니까 얼굴도 괜찮고 집안도 부자더라. 뭐야, 그 여자? 왜 남의 남자를 함부로 가로채? 설마 오빠 나 배신하고 그 여자한테 갈 거 아니지? 나도 비록 오빠 회사에서 비서하고 있지만 전직 모델이었어. 그리고 우리 집도 꽤 산다고. 그럼 아무리 그 여자가 이뻐도 너만 하겠어. 그냥 웃겨서 말해본 거야. 그만큼 내가 이런 구질구질한 집안과 얽힐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고. 내일 이혼 소리나 따봐야겠다. 와이프 면상에 대고 던져줘야지. 그래, 오빠.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는 거지? 내일 같이 출근하자. 그래? 네. 이렇게 같이 출근하면 직원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에이, 이미 내가 밑밥 다 깔아놨지. 집이 근처라 사장님이 종종 태워다 주신다고.
다 부럽다고만 하고 말던데?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뭐 어차피 와이프랑 이혼하면 너랑 살 텐데 미리 눈치채는 것도 나쁘진 않지. 역시 우리 오빠 성격 쿨하다니까. 내가 이래서 오빠 좋아하는 거야. 다음 날 회사. 그래, 요즘 이혼도 흔하다는데 내가 굳이 발목 잡힐 필요 없지. 나 정도면 괜찮은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서류는 여따 두고. 응? 밖에 누구야? 오늘 업무 보고하는 날도 아니잖아. 저 대표님, 큰일 나는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큰일? 들어와. 뭔데 그래? 내가 웬만한 일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지. 사람 귀찮게 할래 자꾸? 네가 왜 월급을 받는데 일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나한테 그래? 그게 아니라 지금 거래업체들한테서 계속 전화 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거래를 끊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 내일 방송 나가기로 한 것도 갑자기 취소하겠다고 연락 오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잘하고 있는 거래를 왜 끊겠대? 그게 말이 돼? 저희도 이유를 물었는데 그냥 안 되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대표님이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계약 맺은 거래업체들은 다 계약 취소 통보해 왔고요. 예전에 거래했던 업체 3곳 중 2곳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래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파산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아이, 그게 무슨 하루아침에 이러는 게 말이 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랑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비위 살살 맞추던 사람들이 가 있어봐.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전화했는데 니들이 실수해서 이렇게 거래 끊긴 거면 월급이고 퇴직금이고 없이 바로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30분 후 전화.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님은 전화를 받으시네요. 다른 사장님들은 전화를 하나도 안 받아서요. 나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같이 일한 사이에 갑자기 연락 끊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사장님, 갑자기 계약 취소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직원이 실수한 거면 제가 얼마든지 보상해 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랑 계약하고 싶다고 그렇게 조르시더니 도장 찍고 나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회사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나 참. 김 사장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 참 무능하고 경우가 없더만. 네? 제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네 회사 이렇게 대박 터트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다 자네 장인 덕분 아니야. 나도 자네 장인분이 하도 사위 회사 좀 잘 봐달라고 이번에 나온 상품 정말 좋은 거니까 한번 거래해보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그동안 봐온 정도 있고 해서 써준 거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걸. 자네 장인이 얼마나 이 바닥에서 마당발인데 방송도 그렇게 해서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장인 뒤통수를 쳤어? 요새 물건 품질도 안 좋고 해서 안 그래도 불만 제기하려고 한 거 자네 장인이 자기가 말해볼 테니 걱정 말라 해서 여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런 장인을 못 알아보고 버릇없이 그렇다며. 게다가 비서랑 바람. 나 참 이제 자리 잡았는데 스스로 파멸할 길을 찾는 거 그래. 이 바닥에서 소문 안 좋게 나면 바로 망하는 거 아는 사람이 그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일이 잘 될수록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지. 아무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야. 나중에 사업 다시 하더라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누구랑 계약 맺을 때 그 회사 사장 인성부터 보거든. 그래야 이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알 수 있거든. 그럼 끝내. 그게 무슨, 사장님, 여보세요? 그새 끊어버렸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장인이 도와줬더니? 그럼, 갑자기 계약 요청이 물밀듯 들어온 게 다 장인 어른 덕분이란 거야? 그래도 그 왜 말을 안 해? 그리고 내가 바람핀 걸 이 사장이 어떻게 알아? 일단, 장인이랑 얘기해봐야겠어. 1시간 후 친정.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문을 두들기고 그래? 아버님! 당신도 여기 있었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아빠가 분명 말했을 텐데.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제 회사랑 계약한 회사들 다 거래 중지시키라고?
방송도 그렇고? 어차피 둘이 이혼시킬 건데 내가 굳이 남의 회사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나는 가능성 있는 회사만 밀어주거든.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차피 망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서 발 빼라고 했지. 다 나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너 때문에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럼 대체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내 회사 아버님이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안 그랬겠죠. 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도움을 받고 했든 네 알아서 했든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 자기 능력만 고추 세울 게 아니라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지. 아휴, 근데 넌 성공 좀 했다고 바로 내 딸을 무시하고 회사 비서랑 바람을 피웠잖아. 이래도 신경 안 쓰고. 어제 나한테 말하는 꼬라지 들었을 때 대충 어떻게 하고 있을지 짐작은 했는데 내 생각 이상으로 쓰레기더만. 그러니 쓰레기 회사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라고 내가 손을 좀 봤지.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을 테니 어디 스스로 한번 해보게.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하라면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렇게 큰 바람은 아니에요. 여보, 믿어줘. 이걸 보고도 큰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설마 당신 내 뒷조사 했어? 내 휴대폰 뒤진 거야? 그래, 뒤졌다. 네가 하도 다른 사람처럼 굴어서 확인을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있어야지. 얼마 뒤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줄줄 나오더라. 그 뒤에 이혼 서류 있어. 그 비서한테도 전해. 곧 상간녀 소송 들어갈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하긴 지금쯤이면 각오하고 있겠다. 내가 네 회사 전 직원들한테 메시지 돌렸거든? 당신들 회사 사장이 비서랑 바람났고 회사도 곧 망할 예정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회사 뜨라고. 정말 그렇게 했어? 거짓말이지. 나 겁주려고 그런 거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다시 회사 가보든가. 일단 다음에 얘기해. 잠시 후. 마지막 업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거래 중지하겠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좀 유명해졌다고 자기들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거만했다고. 내 얼굴 봐서 거래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 그럼 이제 거래업체가 하나도 없는 거네? 그렇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아니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테니 앞으로 인생이 쉽지는 않을 거다. 내 딸 마음에 상처를 입혔으니 이 정도 당연히 치러야지. 그럼 우리는 이제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이틀 후 회사. 다들 뭐 하는 거야? 왜 짐을 싸고 있어? 이제 거래업체도 없으니 저희가 딱히 할 일도 없어서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희 하나씩 채용해준다고 해서 지금 그쪽 회사로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회사 망해서 저희 임금도 제대로 못 챙겨주실 거 아니에요. 이사랑 열심히 연애하느라 돈이 없으실 수도 있고. 뭐? 너 지금 그게 사장한테 할 말이야?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아직 회사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위기를 돌파해가는 게 맞는 태도 아니야? 내가 니들 그러라고 돈 준 줄 알아? 우리도 정당한 대우 받으려고 당신 회사에서 일한 거거든요. 회사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우리 이직 막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더니 막상 잘 되고 나니까 일 좀만 못해도 나가라고 소리치고. 우리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 그리고 우리가 왜 네 회사를 살려? 네 회사는 네가 살려. 우리는 우리 모셔가는 회사에서 일할 테니까 나중에 업무적으로라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 다신 네 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나 갑니다.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 얼른 안 돌아와. 야! 사무실에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오빠, 나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갑자기 이 사람들 왜 저래? 나보고 상간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소송장이 갑자기 날라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그동안 어디가 있었던 거야? 비서가 사장 옆에 있어야지 왜 연락이 안 돼? 이틀 동안 회사 안 나오고 뭐 했냐고. 너 때문에 중요한 자료 찾느라 시간 다 보냈잖아. 아니,
그제 오빠랑 같이 출근한 다음에 오빠가 갑자기 사무실 뛰쳐나갔잖아.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직원들이 나 둘러싸고 사장이랑 바람피워서 좋아하냐고 빈정거리잖아. 그런 순무를 당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올 수가 있어. 오늘도 용기 내서 온 거라고 회사 어렵다고 하길래. 나이도 그렇게 어린 편이 아니면서 대처 능력이 그따위면 어떡해. 그깟 바람 피운 게 뭐가 내수라고.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씨. 그깟 바람이라니? 나 상간녀 이미지 씌우면 다시 재기 못하는 거 오빠도 알잖아. 나 그래도 모델 회사에서 광고 하나 잡혔다고 해볼 생각 없냐고 연락 왔는데 나 바람 피운 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나는 바람에 그것도 취소됐다고. 그러게 조심하자고 했잖아. 조심하자고 한 건 나거든. 대범하게 군 건 너고. 아, 진짜 미치겠다. 회사는 회사대로 망하고, 이혼은 위자료 잔뜩 물어주고 하게 생겼으니, 앞길이 갑갑하다, 정말.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나도 위자료 내야 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상간녀 소송 걸리면 상간녀가 위자료 줘야 된다 그러던데. 당연히 그러겠지. 너도 잘못했잖아. 아, 그러게 왜 나를 유혹해서 이 난리 겪게. 솔직히 너가 유혹만 하지 않았음. 나 멀쩡히 회사 운영 잘하고 지냈을 거라고. 그럼 와이프가 이렇게 이혼 통보할 일도 없을 거고, 당연히 거래처 다 끊기게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아?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나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위자료를 내?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미 나 혼자 처리할 것들이 산더미라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날 저녁 친정 앞. 뭐야? 왜 또 왔어? 글쎄 짐 싹 다 뺐더니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야? 서류 내민 거 못 봤니? 왜 뜬금없는 소리라고 있어? 아, 진아야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아, 그래 바람 피운 거 인정해. 회사 일 갑자기 많아지고 나서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서 잘난 척 좀 해본 거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나 성격 순진한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속아놓은 건 거라니까.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내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알아보니까 돈도 이리저리 빼돌린 게 있더라고. 나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서 거래처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 안 될까? 지금 직원들도 다 나가고 난리야. 퇴직금도 물어주라는데 당장 돈이 어딨어. 거래처도 다 끊긴 바닥에.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사장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언젠 나 집안에서 뒹굴거리기만 한다고 나랑 무슨 일 얘기를 하겠냐고 무시했잖아. 자기 애 유산에서 상심이 있는 와이프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나선 이제 와서 나보고 해결하래? 우리 아빠한테도 고마운 거 없다며. 잘 나가지도 않은 회사 운영하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조롱했으면서 왜 말이 바뀌니? 아빠는 그냥 원래대로 돌려놔준 것뿐이야. 그렇게 네가 능력이 있으면 알아서 일어나겠지. 그럴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겠지. 그래, 내가 거만했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니까. 평생 너랑 아버님 떠받들며 살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글쎄, 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정말 싫어해서. 특히 그런 사람이랑은 한 입을 덮고 자고 싶지 않네. 언제 내 목에 칼을 꽂을지 어떻게 알아.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바로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찾아와봐. 아예 제기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진아야, 문 좀 열어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고. 꿈쩍을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앞으로 어떡하지 정말. 꿈꾼 것 같이 한순간에 다 망해버렸네 진짜. 1년 후. 그 뒤로 저는 이혼과 상간녀 소송 절차를 같이 밟았어요. 전 남편도 처음엔 이혼은 곧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위자료가 더 세질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소송 중에 합의 이혼으로 전환하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평소에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바람을 피운 사실에 대한 위자료도 제가 부른 만큼 받았죠.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를 해서 위자료도 받게 됐어요. 상간녀는 곧 죽어도 돈이 없다고 하더니 위자료를 안 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에 바로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돈으로 아빠 집 근처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는데요. 아빠가 나이도 젊은데 뭐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대학 다녔을 때 따놨던 제빵 자격증을 떠올리곤 빵집을 하나 열게 됐어요. 아빠가 초창기에 거래업체들한테 빵도 돌리고 해서 다른 가게들보다 자리를 빨리 잡게 되었고 지금은 단골 손님도 많이 늘어나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보다 돈을 더 벌고 있어요.
아빠 덕분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거니 더욱 열심히 가게를 가꿔보려고요. 한편으로 전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지금은 일용직 일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연락이 와 자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밥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술에 취한 목소리로 울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한심해진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전 남편에게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받는 것 같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 질리기도 하고 오히려 예전의 일들이 다시 비수처럼 제게 날라와서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신경 쓰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아빠도 그런 절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